안녕하세요. 힐링페이퍼의 애자일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저는 힐링페이퍼의 애자일 코치 고찬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페이퍼의 애절 코치 김종우입니다. 이렇게 큰 컨퍼런스에서 저희의 작은 경험을 발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의 발표가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애자일을 도입하려는 많은 회사들 그리고 특히나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발표는 성공적인 애자일 도입 경험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혹은 애자일 마인드셋을 잘 전파했던 경험을 말씀드리지도 못합니다. 이 발표는 저희가 애자일을 도입하면서 실패를 통해 깨닫게 된 것과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애자일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힐링페이퍼도 애자일을 열심히 도입했습니다. 애자일에 대해서 열심히 스터디도 하고 다음에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애자일 프랙티스를 열심히 적용해봤습니다. 먼저 조직 면에서는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고 그 좋다는 OKR도 도입해서 운영해봤습니다. 조직은 스포티파이의 애자일 조직을 열심히 벤치마킹했습니다. 제품 개발에도 애자일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도입했습니다. 스크럼, 유저 스토리를 도입한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지라를 사용해서 플래닝도 하고 작업 트래킹도 했습니다. 물론 회고도 진행했고요. 코칭 면에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멋진 종우님의 사진이 있는데요. 애자일 코치라는 직군이 존재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투자이고요. 대표님도 애자일에 관심이 많으셔서 같이 스터디에도 참여하시고 힐링페이퍼만의 애자일 방법론을 찾아나가기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동료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자일이라고 하는데 개발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할 일이 지금도 많은데 더 뭘 하래. 안 그래도 번아웃이어서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냥 야근 주말 근무해서 빨리빨리 만들어 오라는 거 아닌가요? 대기업 TF처럼 일하는 거나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결국 이렇게 솔직한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애자일이 뭔지 모르겠고 하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애자일 코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애자일 코치들은 좌절했습니다. 한동안을 좌절에 빠져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왜 망했을까? 애자일 도입 왜 망했을까? 이 사진이 저희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셀카봉은 분명 셀카를 더 편하고 이쁘게 잘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인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쁜 셀카봉을 잘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애자일도 분명 무언가를 위한 도구였을 텐데 저희는 애자일을 이쁘게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목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애자일 도입은 왜 했을까요? 애자일은 분명 힐링페이퍼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서 도입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힐링페이퍼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고객 가치였습니다. 이건 대표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대표님을 에이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에이든, 근데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에이든이 답해준 것은 다음의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실제로 저희 회사 회의실마다 붙어 있는데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나요? 였습니다.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나 이익이 목표가 아니라 왜 고객 가치일까요? 회사는 결국 성장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에이든이 여기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회사 성장 매출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 직관으로는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회사를 더 위대하게 성장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대표의 그 직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고객에게 집착하는 기업들이 좋은 사업 성과를 내면서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 왜 기업의 이득이 되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브스에서 이런 분석과 연구들을 정리한 기사를 보면
고객에게 좋은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그렇지 않은 회사들에 비해 사업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많은 데이터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회사가 가장 크게 위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라서입니다. 좋습니다. 고객 가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애자일을 도입한 이유랑 무슨 관계인가요? 이것도 사실 저희 대표님에게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대표님의 답은 고객 가치대와 비슷했습니다. 그냥 왠지 결이 잘 맞는 것 같아서요. 비슷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번에도 그 직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애자일 선언에는 12가지 원칙이 적혀 있는데요. 12가지 원칙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읽어보면 애자일 선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그리고 애자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애자일인가? 고객 가치와 무슨 관련이 있나에 대해서 좀 더 답해보면 이렇습니다. 고객 가치라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좋은 툴이 애자일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처음 저희들이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찾은 것 같습니다. 애자일 도입은 왜 했을까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애자일이라는 수단을 도입했던 것이죠. 힐링 페이퍼의 애자일 전환 제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발표의 제대로 된 제목은 고객 가치를 만나고 애자일 도입 고민은 끝났다 입니다. 물론 제목과 달리 진짜로 아름답게 끝나진 않았고요. 지금 현재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고객 가치라는 목적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사족인데요. 저희 회사의 광고 카피에서 살짝 패러디 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후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패 속에서 고객 가치가 어떻게 저희를 도와주었는가를 사례 중심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는 저와 김종훈 님이 각자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개선을 드라이브했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나눠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략하게 랩업을 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조직 관점에서의 카테고리는 제가 좀 더 사례를 들려드리고 나머지 제품 개발과 코칭 관점에서는 종우님이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실패와 좌절이라는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불현듯이 저희의 머릿속에 고객 가치라는 목적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고객 가치라는 눈이 조직을 비춰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스포티파이의 애자일 조직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했었습니다. 크로스 펑션 팀이고 8명을 넘지 않게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팀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조직은 애자일하게 잘 굴러갈 일만 남았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세 가지 실제 있었던 대화 장면을 조금 각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진과 PO의 대화입니다. 저희 스쿼드에서는 이번에 땡땡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PO가 이렇게 경영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PO에 생각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별로 안 중요한 일이고 XX 기능을 좀 만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땡땡 기능은요? 저 이거 만들고 싶은데요. 알겠는데 우리는 XX를 더 만들고 싶습니다. 회사의 우선순위 관점에서 이게 더 중요해요. PO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속으로는 욕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대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한풀 사기가 꺾인 PO가 스쿼드원들과 이야기합니다. 당초 미뤘던 땡땡 기능은 아니지만 XX 기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회사에는 꽤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스쿼드원 중에 어떤 개발자가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XX 기능을 만드는 데에는 저는 20% 정도의 리소스밖에 못 쓸 것 같아요. PO가 깜짝 놀라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왜죠? 우리 같이 스쿼드를 일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제가 우리 스쿼드 일 말고도 회사의 중요한 일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요. 4-5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래요.
다 중요한 일입니다. PO는 또다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번아웃이 왔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찌어찌 XX 기능을 출시한 이후에 스쿼드와 경영진이 다시 만납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도 하고 일정도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었지만 XX 기능을 무사히 출시했습니다. 라고 스쿼드에서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쿼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얻게 되었어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계획도 떠올랐고요. 경영진이 이 말을 자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다음에 하시고 지금은 회사의 로드맵에 따라 다음 중요한 기능을 만들어서 오픈하셔야 됩니다. 스쿼드는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기존에 만든 기능은 어떻게 하나요? 언제 개선할 수 있어요? 경영진은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심지어 리소스를 고려해서 스쿼드 전체를 개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능은 출시했으니까 이제 잊으셔도 돼요. PO를 포함한 스쿼드 모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일이 재미없어지고 이것이 스쿼드 조직의 쓴맛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에자일 코치들은 좌절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고객 가치라는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풀어야 할 고객의 문제를 전달하지 않고 구현할 기능을 할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쿼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쿼드에 해결할 문제를 던지지 않고 로드맵상에서 우선순위대로 정렬되어 있는 기능을 구현하라고 던졌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던졌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답, 즉 어떤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지는 스쿼드가 가장 잘 찾을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대화에서도 보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게 마련인데요. 저희는 그 학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좋은 고객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분기마다 해야 할 일들에 따라 스쿼드를 자꾸만 바꿔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론이고 그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경험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날려버렸습니다. 스쿼드가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소홀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스쿼드 소속이지만 세네 가지 TF에 같이 속해 있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여러 스쿼드에 걸쳐서 속해 있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스타트업이니까 할 일이 많고 리소스가 없어서라는 것을 이유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일이 많고 사람이 없으면 스쿼드에 집중해서 그 일만 하고 다른 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신경 쓰고 조율을 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스쿼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했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애자일 조직이란 형태는 사용했으나 고객 가치를 전달한다는 목적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고객 가치를 잘 전달하는 스쿼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는 그 목적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을 시도해 봤습니다. 기존의 모습인데요. 기존에는 회사의 로드맵에 있는 기능을 스쿼드에 할당해서 구현해 달라고 시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스쿼드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이었죠. 저희는 OKR이라는 툴을 여기에 도입을 했는데요. 이 툴을 풀어야 할 문제를 논의하고 조율하는 툴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사의 OKR은 풀어야 할 고객의 문제의 범위 혹은 좀 더 큰 문제를 제안하는 식이었습니다. 스쿼드의 OKR은 그 범위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의 문제를 더 상세하게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논의의 주제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한 기능인가 하는 논의에서 어떤 고객의 문제가 더 중요한 고객의 문제인가 하는 논의로 바뀌어 갔습니다. 또 기존에는 분기마다 수시로 스쿼드를 만들고 없앴는데요.
그 안에서 스쿼드원들의 이동도 엄청나게 빈번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도메인, 즉 어떤 문제 영역이 정말 중요한 영역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동안 스쿼드를 바꿔가며 구현할 기능들을 할당하고 찍어내기만 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도메인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덜 중요한 도메인은 과감하게 비중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적은 것은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 각색한 예시인데요. 중요한 도메인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장기적으로 몰입하는 스쿼드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스쿼드라고 만들었지만 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인 상태에서는 회사에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스쿼드원들이 모두 그 문제에 몰입하고 좋은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긴 시간 동안 고객의 문제를 배우고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저희는 도메인 중심으로 스쿼드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스쿼드에 속하는 스쿼드원들이 PO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잘 뭉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PO는 스쿼드원들과 주기적인 원원을 통해서 스쿼드에 점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도와주도록 권장했습니다. PO 혹은 스쿼드가 겪는 문제는 더 상위의 리더들과 원원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도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쿼드의 목적에 몰입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런 그림의 조직을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과 스쿼드는 고객의 문제, 고객 가치 전달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목표를 조율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들은 당연히 끝도 없이 나옵니다. 불만의 목소리도 당연히 계속 나옵니다. 애자일 코치들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문제들도 계속 나옵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고객 가치라는 목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고객 가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직도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는데요. 조직도 가장 아래에 있는 스쿼드, 이 스쿼드의 목적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경영진이 아니라 스쿼드입니다. 그럼 조직도의 순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고객이 목적이니 고객을 가장 위로 올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스쿼드를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밑으로 올려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스쿼드가 잘 일하게 하기 위한 OKR, 스쿼드가 잘 일하게 하기 위한 경영진이 됩니다. 저희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고객을 가장 위에 놓고 조직 구조를 바라보았더니 정말로 많은 것이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애자일 조직 구조를 도입하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객 가치라는 목적만 있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례 속의 첫 번째 카테고리인 조직, 즉 애자일 조직 구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제품 개발과 코칭의 영역이 남아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힐링파이퍼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개선을 주도하고 계신 김종호님에게 발표를 넘겨보겠습니다. 제품 개발과 코칭의 영역에서 또 어떤 생생한 사례들이 있는지 종호님 들려주십시오. 네, 찬영님의 멋진 발표로 조직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두 번째 카테고리인 개발 관점에서는 어떤 또 변화점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과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꽤 다양한 도구들로 괜찮아 보이는 시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험할 프로젝트 계획서도 열심히 썼고 일이 보다 더 잘 되도록 원하는 툴이 있으면 그것을 구매해서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율성도 부여했었습니다. 네, 아이스 스코어링도 해서 우선순위도 따져봤고요. 스크럼도 도입했습니다. 업무 시각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칸반 개념도 가져왔고요. 지라를 공통 프로세스로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회고 미팅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해봄직한 애자일 프랙티스 꽤나 사용했는데요. 그 결과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스타트업인데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왜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을까?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왜 안 쓰는 거지? 애초에 우리는 왜 제안서를 쓰고 작업을 관리하려고 들었고 우선순위를 추정하려고 했던 걸까? 혹시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플래닝, 개발 그 자체를 더 열심히 하는 것 말고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기억해냅니다. 고객 가치. 그것이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목적이니까요. 재미있는 점은 고객 가치, 이걸 키워드로 해서 제품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라는 건 사실 제품 발견과 제품 전달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저 제품 전달 쪽에 치중해 있다가 새롭게 제품 발견 쪽을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품 발견 영역에서는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하니까 개발해야지. 리더가 시킨 일이니까 개발해야지처럼 말이죠. 어쩌면 시장의 반응이 무관심했던 것은 고객에게 필요한 문제를 우리가 치열하게 파고들면서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스쿼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 시즌에 우리 목표는 XX 기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사활을 걸게요. 자신감이 넘치죠. 그랬더니 CP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고객의 문제가 맞나요? 그 발견이 타당한지 우리 문서로 한번 리뷰해 볼까요? 그러자 스쿼드가 약간 주춤하죠. 고객의 문제가 맞는지는 그건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고객의 문제인지 아니면 팀이 하고 싶은 문제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발견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CPO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UT가 있나요? 이번에도 역시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마존에는 워킹 백워드라는 키워드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본인들의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이걸 시장과 고객한테 선보이죠. 그런데 워킹 백워드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바로 고객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객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간다. 저희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변화의 첫 시도는 HPP라는 문서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문서는 실행을 잘 해내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풀어야 할 문제를, 발견을 잘하자라는 문서입니다. HPP는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에서 시작했나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고객한테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고객이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항목은 굉장히 쉬운데요. 그 안을 근거 있게 채워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리뷰를 반복하면서 결국 드랍되기도 하고 추가 미팅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HPP 작성과 리뷰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해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왜 푸는지 그 목적을 싱크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3월부터 작성된 이 HPP는 현재 회사의 OKR과 더불어 일을 시작할 때 그 목적이 고객을 향해 있는지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리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리뷰를 할 때 3원칙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함께 만든다. 제안서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고객 가치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팀으로 함께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HPP를 통해 문제 발견 영역에서부터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시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HPP는 리뷰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현재 고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맞는지를 계속해서 지겹도록 물어봅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진짜 고객의 목소리가 맞는지 계속 궁금해지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사용성 테스트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그 HPP 안에 이것이 고객의 가치, 고객의 목소리가 맞습니다를 설득시키는 것만큼 강력한 HPP 문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용성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매월 금요일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 사용성 테스트가 하나의 개발 문화로 정착을 하면서 이게 고객의 문제가 맞다, 아니다 이런 식의 불필요한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실제 개발하고 있는 프로토타입이나 목업을 보여주면서 고객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고객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니까 보이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고객의 문제인지 제품 개발 전에 발견을 더 신경 쓰이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 페이퍼에서는 대다수 문서는 고객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힐링 페이퍼의 동료들은 UT 및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풀기 위해 그 목적에 집중하니까 도구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과정이 도구를 잘 쓰는 것보다 엄청나게 즐겁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 발견이라는 저희가 기존에 생각지 못한 영역에서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의 제품 전달에서는 그럼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PO가 플래닝 미팅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개발자 이렇게 얘기하죠. 일할 시간도 없는데 그냥 스킵하면 안 돼요? 요구사항 리스트대로 만들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플래닝 미팅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도 따지고 모두의 이해도 맞출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꽤나 강경합니다. 근데 어떻게 개발할지 이미 제 머릿속에 정리해놨어요. 플래닝은 일정 체크용 아닌가요? 이거 그냥 코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 생각이 맞을까요? 정말로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야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게 맞을까요? 기존에 사용했던 유저 스토리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스펙들을 그 형태에 그냥 끼워 맞추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객 가치에 집중해서 이 유저 스토리를 제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랬더니 고객 가치를 목적으로 한 스토리인지 Y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동작하는 기능은 어디까지일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더 자주 피드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인데요. 플래닝 미팅을 또 해보자고 PO가 얘기를 하죠. 이번에도 역시 개발자가 스킵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나온 요구사항대로 개발해도 시즌을 다 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객 가치의 유저 스토리 방법론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니까 PO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그 요구사항 중에 현재 고객이 가장 큰 가치를 느낄 것 하나에만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거 다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개발자가 조금 약간 안심이 됐나 봐요. 좋아요. 그러면 고객 가치를 기준으로 스토리를 적당히 쪼개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면 일주일이면 출시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작은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 가치로 스토리를 그 범위를 작게 나눠서 전달해 보니까 더 잦은 배포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무리한 야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 회사의 개발자분들께서 해주셨던 얘기예요. 고객 가치로 들여다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제품 발견과 제품 전달 외에 그 이후에 고객 반응도 한번 신경 써볼까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목표는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아웃풋 팀과 아웃컴 팀이 있습니다. 아웃풋 팀은 정말로 많은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죠.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1000발을 쏟아보면 관역에 하나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팀은 아웃컴 팀입니다. 우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이죠. 한정된 리소스로 큰 임팩트를 노려야 됩니다. 우리는 고객 가치라는 타겟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고 그것이 타겟을 꿰뚫었는지 직접 걸어가서 확인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고객 피드백입니다. 여러분은 한 출물을 많이 만드는 팀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는 팀을 원하시나요? 저희는 개발 이후에 피드백에 집중하는 것을 두 번째 시도로 삼았습니다. 실제 데이터의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앰플리튜드나 앱스플라이어, 태블로 등 데이터 분석 툴과 시각화 툴로 개발 이후의 결과들을 트래킹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만든 기능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확산이 될지 실제 영업이라든지 운영, 마케팅, 미디어 등 비즈니스 팀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가치를 향한 순환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 영역에서는 고객을 떠올리니까 일을 해야 되는 동기가 명확해졌습니다. 전달 영역에서는 고객을 떠올리는 스펙을 논의할 때 낭비가 없어졌고 또 무리한 일정 산출이 줄었습니다.
또 피드백 영역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판단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품 발견, 전달, 피드백 영역에서 고객이라는 목적을 떠올리니까 복잡했던 일이 단순 명료해졌습니다. 개선의 결과 어땠을까요? 실제 저희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시즌 회고를 한 스쿼드의 목소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면 물론 처음부터 저희도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통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고객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즐겁다라는 이들의 이야기에 코치로서 왠지 모를 뿌듯함도 느껴집니다. 이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코칭 영역에서의 변화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코치분들이 궁금해할 영역인 것 같아요.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코치로서 꽤 운이 좋은 환경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속해 있는 힐링 페이퍼는 애자일을 추구하는 리더 덕에 수평적이고 솔직하며 협업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애자일 코치를 둘 정도로 애자일에 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자일에 대한 원칙을 전파하다든지 아니면 멋진 방법을 팀에 도입하는 것에 좀 집중을 초기에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도들을 저희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애자일이 그게 뭔가요? 그거 하면 회계 업무에 도움이 되나요? 스크럼, 포스트잇, 화이트보드 그럼 애자일한 거 아닌가요? 애자일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애자일 프로세스 어떻게 잘 전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저희가 목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자일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피하는 사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회사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재미삼아 그 블라인드에다가 애자일이라고 키워드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뼈아픈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요, 목적에 흐려진 애자일 시도들이 만든 뼈아픈 결과는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애자일 코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저희는 그 답을 고객 가치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과거에 어땠을까요? 초기에 애자일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 전파하고 팀에 적용했을 때 제 생각에는 애자일 트레이너였던 것 같습니다. 개념을 심어주고 규칙을 알려주고 단기적 변화를 만드는 것에 치중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고객 가치라는 목적에 맞도록 도구를 쓰도록 질문하는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까먹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거 다 누구나 아시는 그 망각 곡선인데요. 그 정보가 들어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을 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를 저희는 부르짖지만 까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상해하지 않고 그럼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쿼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저희 유저 스토리 플레잉 잘 마치고 그때 애자일 코치가 뛰어듭니다. 근데 그 스토리 고객의 문제를 풀어주는 스토리가 맞나요? 왠지 우리가 그냥 해야 될 거 우겨 넣은 거 아니에요?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스쿼드 되게 짜증날 것 같습니다. 또 스쿼드 이렇게 얘기하죠. 4주 후에 팀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 배포하는 걸로 결정을 하다가 또 애자일 코치가 끼어들어요. 이거 4주가 아니라 2주 만에 만들 수 있는 크기로 작게 자르면 어때요? 그러고 고객한테 더 빠르게 전달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얘기를 하면 스쿼드는 굉장히 불편해 할 거예요. 네, 예전에는 저희가 방법론에 좀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고객 가치라는 목적이 맞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목적 없는 대화는 의심하고 질문해서 그 목적을 지겹도록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그 도구를 쓰는 목적이 고객에게 닿아 있는지 말이죠. 그런 생각합니다. 고객 가치를 잊지 않도록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애자일 코치의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 같다. 최근에도 실제 논의했던 건데 회사에서 애자일 코치 말고 아예 고객 가치 코치라고 불러보면 어떨까라는 논의가 있었고 저희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객 가치로 코칭 업무를 바라보기 전에는요.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자전거의 보조바퀴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어떤 보조바퀴가 좋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예 내 두발 자전거를 타야겠다는 목적을 잊은 거죠. 이제는요, 내가 하는 이 질문이 이 코칭이 목적을 돕는 것이 맞는지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도구와 방법론은 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멋진 액자일이 아니라 그 목적을 더 잘 추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회사에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고객 가치에 집중했더니 그 결과는 좀 어땠을까요? 네, 힐링 페이퍼의 강남 언니 서비스는요,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유니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를 조금 더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은 사실 이런 비즈니스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진짜 눈앞에 있는 고객들의 문제를 풀고 그 가치를 전달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사장님을 불러서 랩업 시간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우님 너무 멋진 발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요약하고 저희가 던지고 싶었던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했던 애자일 도입 망했습니다. 욕 먹었습니다. 좌절도 했습니다. 애자일을 도입한 목적을 잊고 애자일을 이쁘게 도입하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객 가치라는 목적을 떠올리고 나니 조직, 제품 개발, 코칭의 영역에서 어떻게 개선을 시도해 볼지가 떠올랐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애자일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애자일은 고객 가치라는 목적을 추구할 때 가장 빛나는 도구다.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꼭 고객 가치가 목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애자일을 도입하려고 하신다면 혹은 도입은 했는데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이 질문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자일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찬영님과 김종우님의 애자일 적용 사례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강연을 들으니 고객 가치를 기반으로 한 애자일의 접근과 적용을 통해서 조직과 구성원이 고객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사이신 고찬형님과 김종우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 앞에 나란히 서주십시오. 네, 단상 앞에 주황색 세션으로 서주시면 돼요. 네, 김종우님 오셨고요. 고찬형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고찬형님, 김종우님 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링 페이퍼에서 애자일 코치하고 있는 고찬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링 페이퍼에서 애자일 코치 하고 있는 김종우입니다. 네, 영상으로 뵙다가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발표를 하는 동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 한두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애자일 조직과 기존 일반 조직 간의 갈등과 이슈 발생 시 좋은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애자일 조직의 구성원의 권한과 일반 조직의 구성원의 권한 차이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그리고 책임 소재 문제 발생 등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회사도 이런 문제들이 초기부터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제품 개발을 하는 조직과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들 간에 좀 다르게 일을 하는 문화들이 조금은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하신 어떤 조직은 되게 자유롭게 일하는 것 같고 어떤 조직은 좀 딱딱하게 일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들을 뭐 나눠 가지고 애자일 조직 그리고 안 애자일 조직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는 하진 않고요. 비즈니스 조직이 일하는 모습에서도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는 애자일의 목적인 고객 가치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조직도 달성할 수 있을까 혹은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뭐 질문하신 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저희도 아직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첨언을 드리자면요. 저희도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 발표에서 OKR을 쓴다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개발팀과 비즈니스 팀도 역시나 공동의 목표는 고객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shared OKR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고객 가치를 전달할 때 기능을 개발하고 끝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확산 전략까지 함께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할 때부터 함께 조율하기 위해서 공동의 OKR을 세운다라는 표현으로 shared OKR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씩 좋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키노트에 나왔던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가치가 오늘 강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객 가치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고객에게 가치가 있을지와 그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세하게 좀 강연 외에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릴까요? 네. 네. 저희가 사실 고객 가치가 있나 없나는 어떤 면에서는 실제 고객한테 전달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별로 없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젤이라는 도구가 도움이 되는 것은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작게 고객한테 한번 던져보고 정말 이게 워킹하는지를 피드백을 받아보고 정말 워킹한다면 좀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에자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발표에도 나왔지만 힐링 페이퍼 프로젝트 프로포절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정말 이게 고객한테 가치가 있고 우리가 베팅해볼 만한 문제인가를 리뷰를 철저하게 하면서 검증을 해보려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는 실패하는 것도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실패가 너무 이제 큰 베팅이 되지 않도록 짧게 끊어서 고객들에게 전달해보고 피드백을 통해서 정말 고객의 문제가 맞는지 가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면 어제도 사실 그 HPP 문서 리뷰를 하고 왔는데요. 하다 보면은 개발팀에서 지난 시즌에 만들었던 기능에 대해서 계속 디벨롭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고객의 문제인 것 마냥 내 팀이 풀고 싶어 하는 문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싸워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고객의 문제가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너네 팀이 하고 싶어 하는 문제인지를 항상 코치들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캐물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써 있는 문제 영역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기능을 지난 시즌에 출시했더라도 그 기능에 대한 다음 어떤 넥스트 기능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가 확실히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UT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런 것까지 다 설득력이 있었을 때 저희는 발견 영역을 마치고 이제 전달 영역으로 넘어가는 수순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에자일하게, 그러니까 가볍게 시작해서 중요한 거는 고객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빠르게 가볍게 그리고 팀원들을 설득하시는 에자일 코치로서 존경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에자일 코치는 고객의 가치를 주기 위해 계속 리마인드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 많이 공감이 됩니다. 혹시 지속적인 에자일 문화 및 운영을 하기 위해 내부 이벤트 및 액티비티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자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과 지표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떠실까요? 일단 에자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성과 지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에자일을 위한 어떤 이벤트 역시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자일 역시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회사가 추구하는 미션 달성을 위한 이벤트들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불확실한 환경이기 때문에 팀들이 전 스쿼드들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뭔가 HPP 문서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전부 다 조율할 수 있는 회사 전체의 이제 얼라이먼트 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뭔가 에자일 그것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이걸 더 잘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들은 없습니다. 네, 고찬영님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종우님이 답변 잘 해주시긴 했는데 근데 뭐 그런 이야기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에자일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로 증명을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얘기들은 뭐 꼭 이 질문뿐만 아니라 저희도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고
그런 니즈도 또 있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지금은 없는 게 맞고요. 근데 혹시나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도 혹시나 좋은 게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건 예. 저도 진짜 배우고 싶네요. 네. 네. 너무 궁금해요.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 아마 이곳에 많은 분들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 컨퍼런스 이후에 그런 테마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과 질의응답을 해주신 고찬형님과 김종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